우리가 앞 시간에 진원도의 개념, 그 다음에 기준원, 이걸 배웠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앞 시간에 진원도의 개념하고 기준원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 지금 이 시간에는 필터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하려고 그래요. 진원도의 개념이라는 것은 그걸 알아야 이제 뭘 측정하는구나 라는 거를 이제 이해를 하는 거고, 기준원하고 필터는 왜 공부를 하냐면, 측정된 데이터를 기준원이라는 거하고 필터라는 거를 이용해서 뭔가를 변환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기준원이라는 걸 어떻게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데이터가 달라지고, 또 필터라는 것을 어떻게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고, 그래서 이 기준원하고 필터를 배우는 거예요. 기준원의 역할은 이미 배웠고, 이제 필터를 이제 공부를 하는 거예요. 이 필터는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에서 생각하는 필터하고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이 필터는 진원도, 그 다음에 표면거칠기에 동시에 적용이 되는데, 개념이 같지만 이제 좀 반대로 적용되는 이런 개념입니다. 미리 한번 얘기를 하면은, 우리가 공기청정기에 이런 필터가 붙죠. 그러면 외부에서 공기가 막 이리 들어와요. 이렇게 막 공급이 돼요. 그러면 공기청정기에서 얘를 쫙 빨아들이는 거죠. 빨아들여 가지고 공기를 걸러서 이쪽으로 이렇게 내보낸단 말이에요. 이쪽에서 입력, 이쪽에서 출력, 이렇게 되는데, 이 공기청정기에서 걸러낸 결과가 뭐냐 하면은, 이쪽에는 아주 작은 먼지, 이게 빠져나와요, 이쪽으로. 그리고 큰 먼지는 이 필터를 통과하지 못하고 여기서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체에 이 작은 이 먼지들은 영향이 없다고 보니까 그냥 허용을 하는 거고, 이런 것들은, 큰 것들은 호흡기에 영향을 미치니까 걸러내는 거잖아요. 그래, 여기에 많이 쌓이면 나중에 이제 이 필터를 교체를 하죠. 뭐 물로 빨든지 뭐 새 걸로 바꾸든지. 그러면 우리가 요 필터 속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이 필터 내부에 보면 결국 필터가 이렇게 생겼겠죠. 이렇게 생겨가지고 요 구멍보다 큰 거는 여기에 이렇게 걸려서 통과를 못했을 거고, 요 구멍보다 작은 거는 이쪽에 이렇게 빠져나왔을 거다라는 거죠. 그렇죠? 이게 일반적인 필터의 특성이에요. 근데 진원도 표면거칠기도 똑같이 적용이 돼요. 다만 여기 이 필터라는 게, 우리가 에어컨 필터는 실제로 실체가 있죠. 그걸 교체를 하지만, 우리 진원도 표면거칠기에서는 이거는 알고리즘이에요. 알고리즘. 이건 소프트웨어적으로 계산이 되는 거고, 이 먼지라는 거, 이거는 먼지 대신에 우리가 어떤 성분, 그죠? 어떤 파장, 이런 것들을 이제 처리를 한다. 요 개념만 좀 이렇게 연결시켜서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자, 필터라는 게 뭐냐? 금방 얘기했죠? 걸러내는 거. 그러면 왜 걸러내느냐? 걸러내는 이유는, 아까 공기청정기는 뭐 건강에 안 좋아서 걸러냈지만, 이거는 그런 게 아니고 우리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필요한 것만 얻어내기 위해서 걸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걸러내는 목적이 하나가 있어요. 원하는 형상을 파악한다. 지금 이렇게 표현됐고, 또 한 가지는 아까 진원도가 발생하는 게 뭐 주축의 영향, 공구의 영향, 센터리스 현상의 영향, 뭐 척의 영향, 여러 가지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것들이
쭉 분석을 해보면 척에 의한 영향은 요런 성분만 걸러내면은 요게 척에 의한 영향이다. 또 요런 성분만 따로 걸러내면 요거는 뭐 공구의 영향이다.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할 수가 있어요. 그건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공부를 하고 회사에 가서 실무 업무를 하면서 계속 경험이 쌓이고 관심 있는 사람도 연구를 하면 그런 것들을 분석을 하게 돼요. 그것이 요 발생 원인 분석이야. 발생 원인을 분석하면 대책을 세워서 뭔가 개선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 요거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경험 플러스 연구가 필요한 거고, 요번 실습에서는 요거를 기준으로 얘기를 할 거예요. 그리고 아까 기준온도, 진온도, 뭐 지름, 또 위치도 이런 데 영향을 미친다 그랬잖아요. 이 필터도 마찬가지로 진온도, 지름, 위치에 다 영향을 미치는데, 이 필터는 특히 진온도에 큰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면 되겠어요. 자, 얘 보면은 이건 예를 보여주는 거예요. 실제 측정을 하면 이런 영상이 나와요. 실제 측정을 하면 이런 영상이 나온다. 근데 이런 영상은 어때요? 지금 내가 이 가공 형체의 전반적인 모양을 알고 싶은데 이렇게 봐가지고는 도대체 뭐가 뭔지를 알 수가 없어.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 자질구레한 성분들, 이 자질구레한 성분들은 다 빼고 이 전체적인 윤곽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요 아주 잔잔한 성분들, 이런 것들을 제거하면 되겠죠. 그래, 그거를 제거하고 봤더니 이런 가공 형체의 모양이 파악이 되더라. 그래서 이거 하나의 예예요. 노이즈를 제거해서 우리가 원하는 형상을 볼 수 있다 라는 거예요. 그냥 요것만 봐도 필터가 필요하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이게 필터의 개념이에요. 여기에 모래하고 자갈이 여기 잔뜩 섞여 있어요. 여기에. 큰 거는 모래고 작은 자갈이야. 근데 내가 모래하고 자갈을 분리하고 싶어. 그러면 이 체에다가 쏟아붓죠. 그러면 이 체가 있는데 이 체 안에 보면 요 망이 있어, 망. 요 구멍의 크기가 있죠. 그래서 요 구멍의 크기보다 작은 것은 밑으로 다 빠져. 이걸 우리가 모래라고 가정을 하자 이거죠. 그 다음에 이 체 망보다 더 큰 것들은 위에다 걸려. 이거 우리가 자갈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죠? 그 여기서 이 체라는 거를 우리가 요 체, 이건 이 체 자체가 되는 거죠. 요거를 필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 필터 안에 요 체의 망의 크기, 요거를 우리가 뭐라고 하면 컷오프라고 그래요. 컷오프는 뭐예요? 잘라내는 거죠. 어떤 구분을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기준, 이거를 컷오프라고 그래요. 우리가 진원도에서 이렇게 이제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자갈, 이걸 우리가 이제 요거 진원도 필터하고 진원도하고 같은 개념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컷오프를 줬을 때 이 컷오프보다 더 커. 그게 통과를 못했어. 이건 자갈이라고 보고 저 진원도라고 보고 성분이 작아서 밑으로 다 빠졌어. 그럼 요거는 뭐 거칠기.
이런 개념으로 이제 생각을 하면 돼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어떤 걸 기준으로 걸리고 빠지고잖아요. 근데 또 어떤 경우에는 어느 그 구역에 있는 내용만 뽑아보고 싶어. 예를 들면 여기에 콩하고 팥하고 좁쌀이 있어요. 그죠? 근데 나는 팥만 걸러내고 싶어. 팥. 그러면은 여기에다가 다 들어붙는 거예요. 들어붙는데 여기에 요 구멍을 어떻게 뚫어 놓냐면 요 구멍을 콩보다는 작고 팥보다는 크게 뚫어 놓으면 여기 맨 위에는 콩만 남고 팥하고 좁쌀이 다 밑으로 빠지겠죠. 그런데 여기에다가 여기다 하나를 더 설치하는 거야. 여기에다가는 어떻게 해요? 팥보다는 작고 좁쌀보다는 크게 구멍을 뚫어 놓으면 좁쌀은 밑으로 다 빠지고 팥이 여기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콩하고 팥하고 좁쌀이 이렇게 분리가 된다. 이런 개념. 그래서 요 가운데 큰 거 잘라내고 작은 거 잘라내고 중간 것만 팥만 따로 걸러내겠다. 이런 필터를 뭐라고 하냐 하면 대역 필터라고 그래요. 대역 필터. 대역이라는 것은 뭐 무슨 스턴트 영화를 찍기 위해서 대신 스턴트맨을 투입해서 대역을 썼다 이런 대역이 아니고 어떤 폭을 얘기하는 거예요. 폭. 요거는 밴드패스. 이런 쭉 있으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것을 대역이라고 하는 거예요. 주파수 얘기할 때 뭐 몇 헤르츠 때 몇 헤르츠 때 하는 그 얘기예요. 그리고 요거 큰 거만 남는 거, 그죠? 큰 거만 남는 거, 요 큰 거만 남는 거, 요런 필터를 장파 필터. 장파라는 것은 이 파장이 큰 거, 파형이 큰 거만 걸러내는 필터다. 그게 장파 필터라고 그러고, 이 작은 거만 빠지게 하는 필터, 요거를 단파 필터라고 그래요. 짧은 파형을 걸러내는 필터다. 그럼 이 필터의 개념에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수 있는 게, 자, 여기를 봐요. 이건 모래다. 이건 자갈이다. 라는 게 이렇게 딱 정해져 있어요? 정해져 있지 않아요? 이건 정해져 있지 않아요. 이 채망의 크기, 이 채망의 크기에 따라서 채망의 크기를 좀 크게 하면은 아까는 자갈이었던 게 이번엔 모래가 되고, 채망의 크기를 더 작게 하면은 아까는 모래였던 게 지금 자갈이 되는 거죠. 그렇죠? 아까 그 공기청정기 필터도 마찬가지잖아요. 그 필터 구멍을 좀 더 크게 하면은 아까는 유해한 성분이라고 그래가지고 통과 못했던 성분이 이번엔 통과가 되고, 구멍을 더 작게 하면은 아까는 인체에 해가 없다고 그래서 통과했던 먼지가 이번에는 해가 있다고 그래서 걸리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진원도나 표면 거치를 측정할 때 이게 긴 성분이다, 짧은 성분이다 라는 것은 어떤 기준을 정해놓고 요거는 크고 요거는 작은 거 이게 아니고, 컷오프를 얼마로 주느냐에 따라서
긴 성분이 될 수도 있고 작은 성분이 될 수 있다. 그러면은 이 측정이라는 게 명확하게 해야지. 왜 컷오프라는 거에 따라서 아까는 긴 성분이라고 했다가 이번엔 짧은 성분이라고 했다가 이렇게 하면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또 의문을 제시할 수가 있죠. 근데 그거는 이런 것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냥 봤을 때, 자, 이런 파장이 있고 이런 성분이 있어요. 자, 이 성분 보면은 되게 좀 자잘한 것 같죠? 자잘한 것 같지만 제품이 이만한 제품이다 라고 하면은 얘가 자잘하게 보여요. 근데 제품 자체가 요만하다. 그럼 얘는 한 칸도 얘가 안 돼. 굉장히 큰, 이 제품에 대해 굉장히 큰 성분이 되는 거예요. 여기는 굉장히 작은 성분이 되고, 얘도 마찬가지예요. 얘도 그냥 볼 때는 되게 큰 성분 같지만 제품이 만약에 이만하다, 이만한 제품이 있다 그러면 얘 길이에 비해서는 얘는 자잘한 성분이 되는 거예요. 근데 제품 자체가 요만밖에 안 하다. 그러면 이 제품에서는 얘가 상대적으로 큰 성분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제품의 기능이라든지 어떤 용도에 따라서 장파다, 단파다가 구분이 되는데 그 구분하는 기준은 이 컷오프라는 거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개념적으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요거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러면 이제 다 끝난 거야, 컷오프. 나머지는 조금씩 구체적인 설명만 하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진원도 필터라는 게 뭐냐? 어떤 고조파라는 것을 분류해내기 위해 사용되는 전기적인 장치 또는 수학적 알고리즘. 요거는 아날로그 장비에 쓰는 거고, 지금은 거의 안 써요. 지금은 전부 디지털 장비이기 때문에 수학적 알고리즘으로서의 필터를 사용한다 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은 간단하긴 한데, 여기에 이제 고조파라는 용어가 나와요. 고조파. 이 하모닉이라는 용어가 나오는데, 이 고조파라는 게 뭐냐? 이거는 그냥 쉽게 얘기하면 사인파가 반복이 되는데 이것이 몇 번 반복됐냐, 그거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뭐 2차 고조파, 3차 고조파, 4차 고조파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우리가 지금 진원도에서는 형상이 원이죠. 이 원에 이런 사인파 성분이 몇 번 반복돼서 포함되어 있느냐, 이걸 따지는 게 고조파예요. 그러니까 이걸 고조파라고 그래요. 몇 번 반복해서 들어가 있느냐. 그게 실제 형상은 이게 이런 성분도 있고 이런 성분도 있고 이런 성분도 있고 이런 성분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걸 다 더하면 이런 성분이 되는 거죠. 이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고 다음 설명을 잠깐 들어주세요. 자, 여기에 UPR이라는 용어가 나와요. UPR은 Undulations per Revolution 해서 UPR이라고 하거든요. 이거는 뭐냐면 진원도 단면 곡선에 포함된 사인파의 수, 이거를 UPR이라고 그래요. 이거는 일반적으로 제조 공정에서 이제 생성이 되고, 이 제품이 어떤 조건하에서 어떤 기능을 발휘할지에 대한 정보를 주기 때문에 우리가 진원도를 측정할 때는 이 UPR이라는 것을 기준으로, 그러니까 컷오프를 이 UPR이라는 걸로 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림으로 한번 볼게요. 여기서는 이걸 파동이라고, UPR을 파동, 회전당 파동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파동은 컷오프 파동이라고 얘기를 하는 게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 성분을 분리할 때 분리의 기준이 되는
파동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럼 UPR이라는 게 무슨 개념이냐? 이런 개념이에요. 이게 한 바퀴 회전했을 때 이런 굴곡이 이게 몇 번 반복되느냐? 12번 반복된다. 그럼 이거는 12UPR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럼 한 UPR 간의 간격, 요 간격이라는 것은 360도 나누기 UPR 수, 이렇게 계산이 되는 거죠. 그리고 진원도라는 것은 아까 똑같아요. 이 중심에서 최소 R, 최대 R 해가지고 요 차이값, 요걸 가지고 RON T를 계산한다. 아주 간단하죠? 아주 간단한데 이제 문제는 뭐가 있냐면, 이 우리가 측정을 하면 그 측정한 성분을 가지고 소프트웨어에서 이제 성분을 분석을 해요. 분석을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진원도를 계산하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측정 결과가 이렇게 보여. 이 가공형체야. 그러면은 소프트웨어가 내부적으로 이 안에 어떤 성분들이 들어가 있는지 분석을 하는데, 그 분석을 할 때 단위가 뭐냐면 UPR이라는 거죠. UPR. 이걸 분석을 했더니 요런 UPR, 3UPR짜리 성분도 포함되어 있고 7UPR짜리 성분도 포함되어 있고 50UPR짜리 성분도 포함되어 있고 이렇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3UPR 위에다가 7UPR을 이렇게 엎어 씌우는 거예요. 이렇게 엎어 씌우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다시 50UPR을 이렇게 엎어 씌우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렇게 계산을 해 보니까 이 세 개를 다 합치면은 이런 형상이 나오더라는 거죠. 여기까지는 개념적으로 오케이? 그럼 진원도를 어떻게 계산하냐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3UPR 이 성분을 분석했더니 얘가 진원도가 요 차이가 10마이크로메트였어요. 이거 예를 드는 거예요. 계산하기 좋게. 그 다음에 7UPR짜리 분석을 해봤더니 10UPR이더라. 진원도가. 50UPR도 진원도를 분석을 해봤더니 10마이크로메트더라. 이렇게 가정을 한다면 우리가 측정한 진원도는 3, 7, 50짜리의 진원도가 다 합쳐져 가지고 30마이크로메트가 된다. 이렇게 계산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오케이? 그러면 요거 하나만 더 봐요. 필터의 종류 아까 했는데 단파 필터, 장파 필터, 대역 필터 이렇게 있어요. 단파 필터라는 건 뭐냐 하면 짧은 파장만 통과시켜. 짧은 파장 또는 짧은 파동. 우리 UPR이니까. 장파 필터는 긴 파장 또는 긴 파동만 통과시켜. 대역 필터라는 것은 그 구간에 있는 것만 통과시켜. 이런 개념이에요. 이런 개념이 되는 거죠. 아까 그 채 그대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단면 곡선이에요. 이게 지금 단면 곡선이야. 이게 로우 데이터. 이걸 가지고 이 컷오프를 필터에 컷오프를 얼마를 줘가지고 통과를 시켰더니 지금 요 성분은 자작하는 성분이잖아. 50UPR짜리는 밑으로 빠지고 3UPR짜리하고 7UPR짜리는 이 위에 걸렸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위에 걸린 걸 우리가 장파 필터를 통과한 성분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밑으로 빠진 거를 단파 필터를 통과한 성분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럼 우리 진원도는 요걸 가지고 따지는 거예요. 요걸 가지고 계산을 하고 요때 컷오프를 FC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요건 UPR이 되겠죠.
그럼 이렇게 계산해 볼게요. 자, 여기에 3UPR, 7UPR, 50UPR 성분을 가진 이런 성분이 있어. 그러면은 3UPR이 큰 성분인가요? 50UPR이 큰 성분인가요? 3UPR이 큰 성분이죠. 왜냐하면 3UPR은 360 나누기 3 하니까 요 하나의 간격이 120도가 되는 거예요. 최망의 크기가 120도가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근데 50UPR이라는 것은 360 나누기 50은 7.2도, 요게 7.2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더 작은 성분이에요. 즉 UPR 값이 클수록 세밀한 성분이다. 자, 예를 들어서 3UPR짜리가 10마이크로메타의 진원도, 7UPR짜리가 10마이크로메타의 진원도, 50UPR짜리가 10마이크로의 진원도를 가지고 있었어. 근데 만약에 FC라는 것을 만약에 5UPR을 지정을 했어. 즉 이 최망의 크기를 이 하나의 크기를 얘를 5UPR로 선정을 했다는 거예요. 이 컷오프야. FC. 자, 그럼 이때 요때예요. 요때 진원도는 얼마가 될까? 이렇게 보는 거예요. 여기에 3UPR, 5UPR, 아니 7UPR, 50UPR짜리 성분을 여기다 갖다 들어 부었어. 그죠? 그랬더니 얘가 5UPR이다 보니까 5UPR보다 더 작은 성분은 이 밑으로 빠지고 5UPR보다 더 큰 성분은 여기에 걸렸어. 진원도는 여기에 걸린 성분, 장파 필터를 통과한 성분을 가지고 계산한다고 그랬잖아요. 이쪽으로 빠지는 게 이 세 가지 중에서 어떤 거예요? 자, 5UPR이라고 그래서 요 망의 크기가 5UPR이면은 360 나누기 5 하면은 이게 얼마가 돼요? 72가 되죠. 요 망의 크기가 72도야. 그죠? 그러면 72도보다 더 큰 성분은 작은 성분은 빠지고 큰 성분은 걸리겠죠. 그럼 3UPR은 몇 도예요? 120도. 이건 걸려 빠져. 걸려. 3UPR짜리 걸려. 7UPR짜리 걸려 빠져. 그러니까 여기 7UPR 빠져. 이거는 걸려. 얘는 빠져. 50UPR은 당연히 빠지겠지, 얘는. 그러면은 요 위에 남는 게 3UPR짜리 성분밖에 안 남잖아요. 그러면 요 위에 있는 건 장파 필터를 통과한 성분만 가지고 진원도 계산했으니까 한다고 했으니까 얘는 진원도가 10마이크로메타가 되는 거죠. 이해했나요? 자, 만약에 컷오프가 10UPR이었어. 그럼 진원도가 얼마가 돼요? 얘가 10UPR이면 얼마가 돼요? 이게 36도가 되잖아요. 그러면은 3UPR짜리는 120도니까 걸려. 36도니까 51.4도도 걸려. 얘는 빠져. 그러니까 요거 더하기 요거 하면 20이 되겠지. 그죠? 같은 방법으로 100을 한다. 100. 그러면 100이면은 3.6도니까 이거 다 걸리죠. 그럼 30마이크로가 되는 거예요. 요게 이제 장파 필터의 특성이에요. 그러면 자, 5에서 40UPR이라는 이런 대역 필터를 쓰면은 진원도 값이 얼마가 돼요?
이건 이렇게 보는 거예요. 4, 5. 5면은 얼마예요? 360 나누기 5 하면은 아까 72도였죠. 72도보다 큰 거 잘라내고 46PR이면은 얼마예요? 360 나누기 40 하면은 뭐 얼마 되겠죠? 그러면 그거보다 작은 거 잘라내고, 즉 여기가 3, 7이니까 5UPR은 여기가 되고 이거보다 작은 거 잘라내고 46PR은 여기가 되겠죠. 이거보다 큰 거 잘라내고 그러면 요거만 남는다. 그래서 요렇게 하면 요거는 10마이크로메터다. 요런 식으로 적용하는 필터가 대역 필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요런 개념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나중에 실습할 때 직접 확인할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8UPR, 60UPR이 포함되어 있다. 그럼 8UPR은 45도고 60UPR은 6도잖아요. 그럼 여기에는 60개, 8개 요거 합한 모양이 이렇게 보여요. 그렇게 보였을 때 만약에 15UPR를 적용을 하면, 그죠? 요거는 제거가 되죠. 24도니까 요건 6도니까 요거는 제거가 되고 요거만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런 형상만 남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15에서 500이라는 UPR을 대역 필터를 썼다. 그러면은 얘가 500, 360 나누기 500 하면은 0.72도예요. 그리고 15는 24도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8UPR은 45도고 60UPR은 6도니까 24도보다, 그죠? 24도보다 더 큰 성분은 제거해. 그럼 요거는 45도니까 제거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0.72도보다 더 작은 성분 제거해. 근데 0.72도는 없죠. 요건 6이니까 6도니까. 그러니까 요거만 남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그 8UPR 성분은 없어지고 요거만 남는 거고. 요게 대역 필터의 특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필터의 영향을 우리가 이해를 했는데, 이 필터도 그냥 개인적으로 막 쓰면 안 되잖아요. 전 세계가 같이 교육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컷오프라는 것도 국제적으로 표준화를 해놨어. 15UPR, 50, 150, 500, 1500 이렇게 표준화를 해놨다. 그래서 여러분들 측정할 때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사용을 하면 된다 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지금 내가 설명을 하기 위해서 칼로 무 자르듯이 딱 끊어서 요건 통과, 요거는 뭐 정지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그렇게 딱 자르는 수가 없고, 이게 어떤 특성 곡선이라는 게 있어요. 이 전송 특성이라는 게 있어서 이 특성에 맞춰서 이렇게 적용을 한다. 예를 들면 이런 거야. 회사에서, 아니 회사로 갈 것도 없다. 우리 학교에서 자 80이라는 게 커트라인이야. 80점. 그죠? 80점을 딱 기준으로 80이 넘으면은 A, 80이 안 되면은 C. 이렇게 학점을 준다 그러면은 어떤 문제가 있어요? 79점하고 80점하고는 1점 차이밖에 안 되는데 1점 차이로 한 사람은 A, 한 사람은 C. 이거 너무 억울하죠. 그래서 어떻게 했냐 하면 80점에서
AC 이렇게 구분한 게 아니고 5점 더 올라가면 B 플러스, 5점 또 올라가면은 A 제로, 5점 또 올라가면 A 플러스 이렇게 주고, 여기서도 밑으로 5점 내려가면 C 플러스, 또 밑으로 5점 내려가면 C. 그 커트라인은 여기에 딱 걸린 사람은 B라고 성적을 주자. 이렇게 하고 마찬가지로 아까 그 UPR도 그냥 크면은 딱 걸리고 작으면 다 빠지고 이게 아니고 비율대로 통과를 하도록 이 필터가 구성되어 있다. 근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내가 아까처럼 그렇게 그림으로 설명했다. 요거 여러분들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요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다음 학기 때 더 자세하게 배울 거예요. 이건 하나의 예를 들어 본 거예요. 이거는 필터링을 하지 않은 성분, 아까 로우 데이터라는 건데 진원도가 10.6 마이크로미터예요. 근데 15 UPR을 썼더니 진원도가 1.1 마이크로미터야. 조금 아까 본 거하고 이거하고 같은 가공 형체예요. 근데 필터를 적용하는 거에 따라 이렇게 모양새가 달라져. 50을 적용했더니 1.7. 그 다음에 150 UPR을 적용했더니 2.1. 500 UPR 적용했더니 2.8. 그 다음에 1500 UPR을 적용했더니 7.1. 그러면 15 UPR을 적용했더니 FC를 얘는 1.1 마이크로미터 진원도가, 1500 UPR을 적용했더니 얘는 7.1 마이크로미터. 그럼 이거 같은 영상인데 필터 적용에 따라서 이렇게 막 너무 차이가 나잖아요. 근데 만약에 도면에 진원도 5.0 이렇게 규정됐다면 요 15 UPR 요거 가지고 측정한 사람은 얘는 합격이라고 얘기를 하고 1500 놓고 측정한 사람은 불합격이라고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비교한다는 건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원도를 얘기할 때는 항상 첫 번째 기준원, 두 번째 필터, 이것을 같은 조건으로 측정을 했느냐를 먼저 비교를 해서 같은 조건이었다라고 하면 그때 이 값을 비교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기준원 필터를 여러분들 설명을 한 거야. 1500, 15에서 500을 넣었더니 2.8 이런 거고요. 그리고 이제 진원도를 규제할 때 어떻게 해라 라는 것은 이런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뭐 진원도가 얼마다, 기준은 뭐 써라, 그죠? 컷오프 얼마 써라, 이런 것들 다 설계자가 지정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국제적으로 다 표준화를 해놨어. 촉심 반경, 기준원, 필터 해서 설계 도면에 아무 얘기가 없으면 촉심 반경은 뭐 0.25mm를 써라, 기준원은 MJCI를 써라, 필터를 50을 써라, 이런 식으로 이제 국제 규격에 다 표시가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습할 때 측정을 하러 가면 내가 이걸 입력을 하는 게 아니고 측정을 할 때 자, 기준원은 어떤 거를 쓸 건지 선택하세요. 컷오프는 어떤 거를 쓸 건지 선택하세요. 이게 다 선택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메뉴를 선택을 한 다음에 측정을 해서 이 조건이 같은 경우에 데이터를 비교하는 게 의미가 있다. 그래서 필터를 얘기한 거고 기준원을 얘기한 거예요. 그 다음에 나머지 이제 촉진 반경이라든지 뭐 제품 세팅하는 방법 이런 것들은 측정에 관한 거기 때문에 실습을 할 때 또 같이 설명을 해 드릴게요. 자, 오늘 공부한 거 진원도의 개념, 기준원, 필터, 요것들이 어떤 개념이고 어떤 영향을 미친다 라는 거 이해하실 수 있겠죠? 예, 그럼 수고하셨고요. 오늘 수업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